Y 공작 보고서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대목은 공작원 인적 사항이다. 6.25 당시 조부모가 학살당하여 적개심과 복수심이 강하고 배신의 우려가 없는 자, 공작 의욕이 강하며 모험심이 강한 군 제대자, 철저한 반공정신이 공작원의 제일 조건이었다. 공작 계획이 수립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공작원들에겐 산악훈련과 정보 수집 요령 등 다양하고도 강도 높은 훈련이 이루어졌다. 실전과 똑같은 침투 공작 훈련. 만일 발각될 경우 추격해오는 적군을 따돌리기 위해선 정규군의 2배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됐다. 눈에 전부 살기가 바짝바짝 붙는 것이 앞에 호랑이가 나와도 때려잡고 싶은 그런 그 용기가 생긴다는 게, 때려잡고 싶은 용기가. 이 그런 그 도끼를 일부러 키우는 것 같아, 도끼를. 북파 공작원들은 공작 내용에 따라 다양한 복장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학생에서 농부, 북한군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실로 다양했다. 북한군으로 위장할 경우 정확한 소속과 계급도 부여됐다. 공작원의 세계는 냉엄했다. 적에게 체포될 경우 소지한 무기를 사용해 자결한다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었다. 만약 잡힐 경우에는 사실 자폭을 하라 그럽니다. 자폭을 하라고. 그래갖고 사실 뭐 우리 그 권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자를 줍니다. 또 그렇지 자살용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극약을 줍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완전히 그 교육을 철도초맥 받습니다. 이들에겐 성공 아니면 죽음 2가지 길만이 존재했다. 살아오려면 성공해야 했고 실패했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65년 8월에 북파 명령을 받았던 Y 공작조는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북한군 12사단 31연대 대대장의 65년도 사업 수첩을 비롯해 모두 57건의 정문서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해방 직후 거진 38선은 한국 전쟁 후 휴전선이 됐다. 한반도를 가는 그 분단선을 경계로 남과 북은 끊임없이 드러나지 않는 전쟁을 벌였다. 바로 그 첩보전에 투입된 비밀 전서들, 그들이 Y라고 불린 북파 공작원들이었다.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 되고 그 정보를 상대방이 안 주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공작원이라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수밖에 없고요. 서로가 비밀이 많은 거기 때문에. 또 특히 남한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북에 비해서 공개되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악의의 경쟁을 하는 속에서는 그런 정보들이 자꾸 더 필요하게 된 거고, 그러면 공작원이라는 존재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일당 31명. 68년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후 서울은 일대 공포에 휩싸였다.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군 1, 2사군 부대원들이 무장 침투한 것이다. 이때 생포된 김신조는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수훈련인데 유수라고 이제 격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권투훈련도 많이 좀 신체도 좋고 만다. 또 기본 가동 환경 이런 게 전동무들이 그런 부대 갑니다. 이로부터 이틀 후 동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한반도에는 한국 전쟁 이래 최대의 긴장이 조성됐다.
전국적으로 군인과 경찰, 민간인 합동으로 무장공비 소탕작전이 전개됐고 국민들 사이에는 반공의식이 확산돼 갔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도당을 규탄한다. 무찌르자 공산도배, 타도하자 김일성을 외치면서 불길처럼 뛰쳐나왔습니다. 잇따른 북한의 만행에 시민들은 김일성 화영식을 치르며 분노를 나타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이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청계산 첩보부대의 특수명령이 떨어졌다. 북한 1, 2사군 부대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67년 만들어진 특수부대가 청계산 부대다. 청계산 부대원들은 험준한 산골짜기를 누비며 맹훈련을 받고 있었다. 야음을 틈타 산악을 달리며 고압선과 지뢰, 수시로 위치가 달라지는 각종 장애물을 뚫는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걸 눈물꽃이 이거 타고 올라가니까 그냥 그때서부터 그냥 희한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요것만 채우면 그냥 나요. 이게 저 개새끼도 진짜 못 쫓아와요. 그러나 김신조 사건 이후 이들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이들의 작전은 단기 공작으로 바뀌었고 휴전선, 중부전선을 직접 통과하기 위한 산악 훈련이 강화됐다. 김신조를 직접 데려다 시범 훈련을 받는 한편 북한 1, 2사군 부대를 능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김신조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켰어요. 김신조를 데려다가 교육 시범을 보이게 만들고 해서 김신조가 그 자백을 하는 내용, 교육받은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똑같은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받은 많은 인력을 반놈이 그냥 석하놓을 거냐는 얘기예요. 강도 높은 훈련은 곧 실전에 사용됐다. 이들에겐 휴전선을 넘어 북쪽으로 침투, 정보 수집과 요인 납치, 그리고 주요 시설물을 폭발한 명령이 떨어졌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휴전선 도발, 그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들의 임무였던 것이다.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그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당했어요. 뭐 모가지도 잘라가고 폭파도 하고 이 전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들은 얘기는 몇 배가 되게 우리도 보복하라. 당시 휴전선 비무장지대에는 남북 상호 간의 공격과 보복, 그에 따른 재공격이 이어지면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교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우리가 작전을 하면서도 이 작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의아심이 가는 작전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지, 이제. 건드리면 북한이 가만히 있느냐, 이게. 가만히 있지 않다. 그러면 저쪽에서 와서 친다고. 치게 되면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는 거라. 68년 한 해 언론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기사는 휴전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침투